이번에는 재생건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재생건축도 일종의 복고인가? 그러니까 복고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봤지만 무슨 콘텐츠, 식품, 패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의 뉴트로는 좀 기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진지한 사유라든지 뭐 고민, 뭐 역사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아니고 새롭고 멋지고 좋아서 그냥 사용하는 뭐 부정적인 말은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행이라는 말하고 붙어서 그냥 곧 지나갈 것이다. 언젠가 또 오겠지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재생건축은 조금 맥락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에서 재생건축도 한껏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 재생건축은 레트로 복고라는 것과 일정 정도 맥을 같이 하고 그것이 레트로답게 복고답게 복고가 정말 복고스럽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아주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복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또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 박물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컨대 한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만 해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박물관인데요. 이 세계 박물관 대표적인 거 한 10개를 골라보면 나오는 박물관 중에 정말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예시를 한두 개를 살펴보면 저희가 재생건축하고 말을 좀 붙여볼 수 있을 텐데요. 파리에 가면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호, 고갱, 밀레, 미술책에 나오는 서양 그림 있잖아요. 미술책에 나오는 서양 그림의 태반이 여기 오르세 미술관에 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닌데, 이 오르세 미술관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좀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 멋지다라고 생각하죠.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되게 낡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 무슨 건물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사하죠? 가치형에 약간 성당 같은 느낌도 들고, 유리창이 이렇게 아주 그냥 환하게 뚫려 있는 게 아주 맑고 세련된 느낌도 들고, 밑에는 왠지 멋진 작품들이 쫙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쫙 돼 있고, 이런 데를 파놔가지고 이런 데다 뭘 딱딱 전시해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거를 좀 흉내를 냈네요. 그 공간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랬는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생긴 공간이었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네. 이 뭐죠? 똑같은 공간 맞죠? 네. 밖에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좌측에 우측에는 기차인지 전철인지 하는 것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승강장에서 이걸 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기차역이었어요. 기차역을 이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쓰다가 기차역이 좀 작고 낡아가지고 쓸모가 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막 주차장으로도 써보고 말하자면 버려진 장소였던 거죠. 원도심에 버려진 건물, 쓸모 없어진 건물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였던 거예요. 수십 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적절치 못하게 막 창고로도 썼다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했던 것을 새로 이제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것이 오르세 미술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오르세 미술관은 가장 뭔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주는 그런 박물관,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유명한 사례는 이제 조금 더 성수에 더 근접한 것 같습니다. 런던에 가면 테이트 모던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역시 미술 박물관이라 그럴까요? 일단 미술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술관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딱 보니까 건물이 굴뚝이 크게 있어요. 돈 주고 저렇게 만들지는 않겠죠. 옛날에 저렇게 굴뚝을 만들어 놨던 공간인데, 이게 발전소였나 뭐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네.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미술관으로 개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이런 모습, 이게 사실은 적절한 것이죠. 굴뚝에 나오고 동네는 쾌쾌하고, 네, 이런 공간이었는데, 네,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전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막 폐허처럼 여기도 이렇게 방치되고 이렇게 됐던 공간을, 네, 바꾸자. 어떻게 할 거냐? 헐고 새롭게 뭘 할 거냐? 아니다. 멋지게 미술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미술관으로 이렇게 딱 새롭게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버립니다. 그죠?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네, 그래서 영국의 테이트 모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드는, 미술 때문에도 찾아들고 그 건물 자체, 건축 자체의 매력, 그 역사 때문에도 찾아드는 그런 공간이 된 것이죠. 네, 이런 건축물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를 재생 건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는 뭐 어댑티브 리유즈, 뭐 적응형 재사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디 자료를 찾다 보니까 행보이 가득한 집에 유현준이라는 좀 유명한 건축가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재생건축이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의미, 어떤 뜻이고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 한번 볼게요. 과거 건축물의 주요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고, 과거 건축물의 주요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고 원형 또는 그 일부를 디자인 요소로 살려 새로운 기능의 용도와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생건축이 요즘 최고 화두입니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 뉴욕의 하이라인, 독일 에센의 옛 탄광 어디 등 전 세계가 이렇게 낡은 건물에 숨결을 불어넣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겠지요. 재생건축이 품은 고유한 스토리는 신축 건물은 빚어낼 수 없는 멋진 디자인 언어가 되는가 하면, 이를 도시문화로 확장하면 한 도시의 집합적 기억과 문화가 농축된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죠.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랄까요? 그 건축물을 부셔버리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가치를 존중해서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이것은 새 건축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시라는 공간에서 그 건축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땐, 내 소유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도시에서 바라볼 때는 그 도시의 집합적 기억과 문화가 농축된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자체들이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기를 원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지역 거주민들에게 자기 공동체와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그 지역에 정주하고 계속 살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목표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과거 건축들을 막 날리고 세핑 이렇게 하면, 이게 말하자면 서울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 새롭게 막 옛날식으로 한 90년대 뭐 20세기식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새로운 가치들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 좀 크게 얘기하면 문화유산, 유산이 도시에 가득한, 유산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하는 분들은 이거를 재생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고, 바로 그런 태도와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많은 건축가들이 성수동에 모여서 그냥 성수동 집주인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하고 막 콜라보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성수동이 아주 멋진 장소, 사람들에게 너무 큰 매력을 주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성수동이 과거에 무슨 공장이었고 뭐였고 이런 말들은 싹 사라질 거고, 그럼 도시는 다른 데와 똑같이 아마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재생 건축이 뭐 저희가 성수동을 가니까 성수동 얘기를 하지만 성수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뭐죠? 이게 이 썬전저라는 공간인데 이게 어디죠? 팔복동입니다. 팔복동. 전주시 팔복동인데요. 이런 폐허 같은 버려진 건물이 있었어요. 역시 수십 년간 누가 재사용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건물이 팔복동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전주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썬전자가 팔복예술공장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전주시에서 땅 주인, 공장 주인을 설득해가지고 그걸 매입해가지고 이제 팔복예술공장으로 만든 것. 말하자면 재생건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치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산의 고려제강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요. 철근을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이 큰 다리들 이렇게 요새 현수교로 많이 짓잖아요. 그 철근 같은 거 특수제강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이 회사가 부산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다가 비교적 근년에 여기를 싹 개비를 합니다. 공장을 이전을 하고 여기에 F1963이라는 장소로 만들어요. 팩토리 1963, 아마 저 1963년에 공장을 만들었었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F1963 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 최고 핫플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네, 여기 바로 옆에 코스트코가 있는데 여기 가면 뭐 테라로사라는 카페부터 예스24인가 알라딘인가는 중고, 그 다음에
각 회사들의 어떤 매장들이 여기 막 들어와가지고 되게 멋지게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생건축으로 뭐 소개받고 있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원도심 도시재생 핫플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재생건축이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건축가협회 도시재생 세미나인데 깨우는 건축 살아난 도시 그렇습니다. 이 재생건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도시, 그 지역이 살아나려면 밀어버리고 뭐 새끈한 거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건축이 이런 재생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왜 낡은 것에 열광할까? 재생건축과 도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여러 가지 국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팔복동에서도 벌어지고 부산에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성수동은 그 분야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공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매 건물마다 그렇게 해서 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건물 사이사이에 있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건물들이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2024년 대전의 소재동이라고, 대전에 이런 원도심인데요. 이런 소재동이라는 거를 그 익선동을 만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알박기를 해가지고 소재동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다시 카페로 하나하나 이렇게 재생건축 방식으로 새로운 장소들을 만들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핫플로 뜨게 되면서 대전시에서 자랑할 게 성심당밖에 없는 대전시가 네, 이런 빵 축제를 만들면서 소재동에서 열고 대전시에 이렇게 전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대대적으로 몰려드는 이런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재생건축의 힘이다라고 재생건축이 이런 기틀을 마련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유현준 씨 얘기하기 전에 2013년에 부동산 쪽 연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전용이라고 해서 그땐 번역을 하셨는데 그냥 재생건축이라고 할게요. 재생건축 계획은 투자자의 투자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또 새로운 가치가 있죠. 우리가 기후위기, 그다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때 환경의 파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투자자들과 같은 입장에 선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과거 효용이 다한 건물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건물로 재탄생함으로써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용 계획은, 그러니까 이 재생건축 계획은 최근 동부를 중심으로 제도약과 세태 기로에 선 도시에 가장 각광받는 도시재생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의 활력을 일으키고 지역 혁신을 일으키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재생건축, 그 도시의 가장 오래되거나 어떤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을 새로운 장소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주 유력한 방편이 우리가 선택할 만한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수동에 가서 그것이 제대로 관철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재생건축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